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조유성입니다. 저는 오늘 서로를 돌보며 안심하고 나이 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히나 이제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실천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상상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뮤니티 케어 실천을 통해라는 부제가 달려 있지만 사실은 용어로 따지자면은 커뮤니티 기반 돌봄이라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이라거나 다양한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서로를 돌보면서 안심하고 나이 들 수 있을까 같이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그 이야기의 줄기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돌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즘에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한번 착안을 해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정책들, 특히나 한국과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먼저 늙어가는 사회인 일본의 사례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로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지, 참여해서 실현이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입에서 한번 어떤 것들을 같이 상상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은 이제 내가 할머니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허리도 뭐 관절도 튼튼하고, 그리고 크게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내가 할머니가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눈은 좀 침침해지고, 그리고 뭐 친구들은 아무래도 멀리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좀 동네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아마 일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80대, 90대가 되면 그래도 뭐 무언가는 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주변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80대, 90대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 주변에 이제 다양한 노년의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첫 번째 사진으로 보고 있는 분은 이제 매우 이제 그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할아버지인데요. 이제 뭔가 태극권이라거나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매우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시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영위를 하는 노년의 모습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다른 사진이 나올 거예요. 다음 사진은 네, 이제 두 명의 이제 분이 계시죠. 뒷모습인데, 한 분은 좀 남성으로 보이시는 분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보행을 할 때 보조기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로 추정되는 분의 뒷모습을 보니까 또 허리가 약간 굽어 계시고, 그리고 뭔가 이제 장면으로 봤을 때는 좀 걸음걸이가 느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강 챙기실 수 있는 분과, 그리고 조금은 보조기기 도움도 받으시는데 하지만 그래도 아직 동네 마실이 가능한 정도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셨네요. 이제 다음 모습인데, 이 장면은 어디의 모습이냐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양원 안의 모습이에요. 앞에 이제 어르신분들은 그래도 허리가 굽어 있으시고 지팡이를 짚으셨을 때 밖에 마실도 가능하신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팡이에서 조금 더 이제 신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도 보실 수 있고 친구들과 이제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케어가 필요한, 가족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실 건데요. 네, 이제는 누워 계시죠. 네, 여기는 또 이제 병원으로 보이는, 네, 이제, 환자복을 입고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모습입니다. 요양병원에도 다양한 뭐 사회복지 선생님이라거나, 이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와병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서 생활의 공간, 돌봄과 관련된 생활의 장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때 이 네 가지의 컷 중에서 주로 떠올렸던 장면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모습을 떠올렸거든요. 이제 같이 마시러 갈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래도 보조기기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상상을 해보자면, 사실상 생로병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건강한 시기부터 점점 마지막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점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최근에 5년, 한국 사회 최근에 5년이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뉴스 기사라거나 아니면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자주 보는데, 눈을 감았다 뜨면은 1년에 1% 정도씩 고령화가 더 진행되는 느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에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사실은 이제 2025년, 골시죠. 2025년에 5명 중에 1명, 저희가 20% 이제 총 인구 중에서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시점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저도 이제 다양한 뭐 최근에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아니 한 5년 전 통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16%, 17%였는데 아니 이제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20% 시대가 됐네.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네. 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이들도 이제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점점 이게 가속화가 더 심각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노년의 모습 중에서도 특히나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도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해봐도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면에서도 노인 빈곤율, 특히 이제 소득 부분이죠. 노인 빈곤율이 40%를 돌파하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터에서는 여러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일터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좀 가까이로는 좀 예를 들면 20대, 30대 분들과 또 50대, 60대 분들, 혹은 40대, 50대, 60대 분들의 그런 일하는 문화가 되게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맞춰갈까, 서로를 이해할까라는 문제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또 정년 연장의 문제, 그리고 원래는 이제 60세까지 이제 근무를 합시다라고 합의를 했지만 사회적으로 점점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고용을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이제 임금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임금 피크제 등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같이 이거를 상생할 수 있는 이제 직장 안에서도 한국 사회 내에서도 같이 이거를 부담을 이제 같이 짊어져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지금 타이밍에 이제 굉장히 필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직장 문화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이제 우리의 노년을 떠올렸을 때 나의 집의 환경이라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의 이제 다양한 이런 환경들, 그리고 집과 지역의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이제 본인이 노년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노인이 되셔서 점점 돌봄이 필요해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부담이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케어러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족을 돌보고 있는 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업적으로 돌보시는 분들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파트너, 배우자분이 이제 돌봄이 필요해지거나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해지거나, 이게 꼭 노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20대, 30대에도 부모님이 나는 우리 아이 성인인데 내가 또 케어를 하고 있어 라는 분들도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애 여러 가지 이제 면들을 봤을 때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분들의 부담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작년에 이제 돌봄과 미래와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실제로 가족을 돌볼 때 본인 또는 가족의 현실적 어려움, 어떤 것들을 또 어렵게 느끼고 계신가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돌봄으로 인한 일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이제 쉬는 시간이라거나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한 것,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활동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 부담이라거나,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거나, 그리고 이제 정보라거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나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것들.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라거나 장애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굴렀던 주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돌봄이 필요해지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들, 돌봐야 되는 사람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가족들의 부담,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많았던 시대를 이제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나의 돌봄도 필요하고 자녀도 이제 나의 돌봄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도 돌보고 자녀들도 돌보는 이제 양쪽 돌봄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주변에서 최근에 이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건강에 관련된 것들, 누군가를 돌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부담을 조금 같이 나눠줄 수 있을까,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먼저 이제 한국보다 이제 2005년경에 이제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이미 이제 한국은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사회라고 일컬어지는데 현재 3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65세부터 75세의 노인분들보다 75세 이상의 또 후기고령자가 많은 사회인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여기는 어떻게 그런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 이미 7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65세부터 74세의 장기요양 등급,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굉장히 닮아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인정한,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그 지금 요양 등급,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75세가 이제 지나게 되면 정말 많죠. 이제 23%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스스로 자립해서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마실도 할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히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서 보조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도 이제 도와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찌됐건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전해지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이것과 동시에 치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16명 중에 1명은 치매, 인지 저하증을 이제 지니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장수를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90세 이상의 분들은 거의 이제 30% 이상의 분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제 통계가 나올 정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직업과 관련된, 일과 관련된 문제, 이제 사회의 생산성과 연동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제 한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의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 30대 인구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많던 사회와 비교해서 생산에 참여해야 되는 인구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라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들을 운영하고 이제 자영업을 운영하고 심지어 이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실 분들이 매우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을 하셨던 분들, 이제 기업을 이제 운영하셨던 분들도 자녀분들이 안 계시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후계해서 이제 승계를 해서 운영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경제
적인 부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것들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사회보험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재분배라거나 아니면 사회보험 형식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비용들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젊은 세대를 포함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돌봄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분들의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돌봄 난민의 문제, 이제 개호 난민이라고 일본어로는 하는데,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제 난민, 이제 어떤 이제 떠오르시는 장면들이 있으시죠? 돌봄이 필요로 하지만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기 어려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떠돌아다니냐? 전화를 계속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세이시고 치매가 오셨는데 어딘가에 나는 지금 일을 하러 가야 돼서 낮 시간에는 내가 돌볼 수 없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가족들도 없고 내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안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돌봐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전화를 돌리고 서비스 상담을 받고 하지만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볼 인구나 이제 사람들이 부족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분들은 약 656만 명, 일본 전체에서 이렇게 통계로 잡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은 210만 명 정도.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400만 명 이상의 분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더불어서 이제 1인 가구 증가가 예전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4인 가족이라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녀가 같이 살거나 이제 같은 동네에 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이제 가족 자체가 핵가족에서 더 이제 1인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족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가족이 아예 안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 2명, 파트너와 나밖에 없어서 이제 파트너 중에서 한 분이 뭐 암이 이제 발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인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 돌봄을 전적으로 혼자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노노케어, 나이가 이미 드셨는데 조금 더 심각하신 분들을 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참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그리고 일을 같이 동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담, 심리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간병살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더 많이 앞서서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상황들을 봤을 때 먼저 앞서가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초고령 사회를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도 그렇고 돌봄이 필요한 것도 알겠어. 그리고 돌봄을 해야 되는 분들은 더 점점 늘어나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돌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교육 서비스나 여가 서비스 같이 온라인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뭔가 어학 공부를 하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그런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관절이 좋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와병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제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집,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 권역, 이제 마을에서 제공을 받고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영역과 다르게 의료보건이라거나 돌봄, 그리고 주거 문제가 통합적으로 어딘가 이제 먼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이제 그 노년을 떠올렸을 때 건강한 노년부터 이제 와병 상태까지 상상해 보는 그 단계, 신체적인 돌봄, 정신적인 돌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별로 다양한 필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이제 공간은 이제 집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근거로 한 지역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용자에게 적정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편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이제 내가 가까이에 있는 의원을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강한 보행이 가능한 분도 계시지만, 근처에 있는 의원이더라도 내 근거리에 있는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는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게 되거나 그게 그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집에 찾아와 줘야 되는 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간호의료 보건 서비스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된다면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조금 일찍,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10년, 5년 이렇게 길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 위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가까운 정든 집에서, 그리고 내가 얼굴 아는 관계가 많은 마을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돌보시는 분들, 뭐 가족이라거나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제 파트너라거나 아니면 지역에 계시는 얼굴 아는 관계에 있는 분들의 이제 그 돌봄을 이제 부담할 수 있는, 돌봄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안에, 그리고 가족 안을 벗어나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 정부라거나 우리 한국 정부, 그런 돌봄의 사회화가 가능해지는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한번 옆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본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 제가 언급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정책화, 시스템화를 해서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했냐면 2005년경,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 조금 본격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포괄 케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해서, 포괄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뭔가 지역 사회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를 받는 거구나라는 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특히나 노인 분야,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2005년경에, 그래서 노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 돌봄, 그리고 중요한 거, 돌봄이 필요하기 전 단계 예방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살던 이더라도 예를 들면 문턱이 있거나 아니면 안전 손잡이가 없어서, 혹은 이제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낙상을 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주거 지원 서비스, 그리고 예를 들면 가사라거나 설거지라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관절이 약해지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는 또 예전과 달라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제 지역 포괄 케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이제 행정에서 펼치는 것만으로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고 하면, 사실상 이런 제도가 이제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지역이 되게 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지역에 굉장히 적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돌봄을 내가 필요한 분들에게 촘촘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제공 주체와의 꼭 행정뿐만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 중에서 이제 최근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앞서 있었던 여기에서 표현했던 지역 포괄 케어라는 내용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지역 공생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를 일본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 뭐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 단체들, 지역에 거주하시는 다양한 뭐 NPO 조직이라거나, 그리고 뭐 반상회 같은 작은 단위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활발하게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 포괄 케어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핵심적인 기능을 했던 것이 지역마다 설치된, 특히 일본에서 표현하기는 이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뭔가 상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센터가 있고, 누군가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어서 원스톱으로 그게 접수가 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상담가가 있는 것, 상담사가 있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상담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포괄 센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너무 넓은 지역에 이제 점점 고령자들이 많아지는데, 그 인구, 늘어나는 돌봄이 필요한 인구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고, 사실상 이제 정부 행정만의 이제 역할로 어려운 것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놓고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미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은 조금 딱딱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내가 꼭 50대, 60대의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그 직장에서 뭐 정규직이라거나 프리랜서라거나 이제 일적으로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이 돼서 일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은퇴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몰입하고 집중하고,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화단을 가꾼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일주일에 두세 번이더라도 3-4시간 같이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역량들을 이제 발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회사에 다녔을 때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거를 잘 짜고 회계 같은 걸 잘 하는 역량을 가지신 분이 지역에서 뭔가 NPO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거기서 회계 역할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잘 살려서 60, 70, 80대가 되어서도 가능한 만큼 이제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돌봄과 관련돼서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립감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다양한 관계망을 맺는 계기가 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 나보다 더 조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뒷장에서 보면 이제 여성 캐릭터로 표현된 부분과 남성 캐릭터로 표현된 부분, 네, 두 가지 이제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제가 지금 표현했던 행정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조금 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연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쓰는 관계성이 마련이 되고,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어지고 상호 지지를 하는, 이게 공식적인 돌봄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이런 관계망이 생기는 거를 이 한 축의 퍼즐로 표현을 했고, 또 이제 남성분이 들고 있는 퍼즐이죠. 이것은 조금 더 이제 비공식적인 돌봄이 아니라 조금 더 촘촘하고 집중적인 돌봄, 예를 들면 간호 서비스라거나 그 세탁이라거나 뭐 빨래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근력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그런 걸 혼자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전문적인 그런 지원, 돌봄 지원이 필요했을 때에는 반주형 지원. 반주가 뭐냐면, 마라톤을 할 때 이렇게 옆에서 경주를 하시는 분이 더 이제 끝까지 뛸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뛰면서 응원을 해주는 역할인데요. 그걸 한번 상담을 딱 끝내서 지역자원 연계했습니다, 뭐 서비스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제공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계속 본인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같이
움직이면서 지원하는 전문 조직들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행정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지역 자원들이 연계가 돼서 이 퍼즐 두 가지가 맞춰져서 지역 안에 세이프티넷, 안전망을 만들어서 촘촘하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을 해야 되는 것을 지역 공생사회,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민간에서가 아니라 정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이제 표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를 한국보다 먼저 맞았으니까 한 20년 먼저 맞았으니까 이렇게 지역 공생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활발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얘기를 드렸는데 한국도 다르지 않아요. 특히 이제 2018년 경에 많이 이제 뉴스 같은 것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선도 사업이라거나 시범 사업이 지역마다 활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또 용어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이라거나 지역 돌봄이라거나 이름으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그 자원들을 연계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시범 사업, 선도 사업 형식으로 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상상을 하기 위한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그림을 2018년경에 이제 그려서 안내를 해주셨었는데요. 어르신이 일단 핵심이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어르신 분들인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케어 안심주택, 단지 이제 방을 빌려주고 임대하고 아니면 이제 전세나 월세나 아니면 매매나 이런 게 이제 집을 거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자립하고 살아가시기 어려운 시기가 또 도래하기 때문에 그 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돌봄이라는 기능이 또 붙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거기에서 돌봄과 관련된 내가 이제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신고를 해줄 수 있거나 내가 이제 가사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거를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케어 기능이 붙은 것을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지역에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주민 건강을 이제 예방 차원이죠. 돌봄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필요해지기 전에 이제 건강을 챙기는 그런 기능들도 붙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동주민센터라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미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양한 이제 케어 안심주택이라거나 예방 사업들과도 촘촘하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연관된 시설 서비스들도 연결이 되며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제도 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뭐 텃밭이라거나 커뮤니티 식당이라거나 이런 민간 자원들도 연계가 돼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시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조금 더 여가라거나 이제 사회 활동들을 다양한 참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역 자신의 집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여가도 포함해서 다양한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의 주도하는 형식의 사회서비스 정책인데요. 이게 이제 점점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6년에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근거법이 마련이 이제 되는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2024년 올해 2월 달에 제정이 돼서 시행을 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지방정부에서 마련을 해서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꼭 먼저 앞서 이제 늙어간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조금 더 이제 이런 기능, 다양한 돌봄 기능들이 붙은 서비스들을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서는 정책과 그리고 약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돌봄을 주고 또 어떻게 돌봄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나아질 수가 있는지 어떤 지역을 좀 특정해서 상상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까지 살았던 도쿄 근처에 치바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특히 도쿄 지역에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거나 하셨을 때 주로 이제 통과하는 공항이 있죠. 하네다 공항이랑 나리타 공항이 있는데, 나리타 공항이 있는 지역이 치바 지역입니다. 음, 또 유명한 것들로는 이제 디즈니랜드가 있는 그 지역이 치바 지역인데요. 제가 한 3년 정도 같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주고받는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아,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돌봄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다양한 서비스들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문화가 생긴다면 참 안심하고 계속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 무섭지 않게 나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치바 전역을 사업지역으로 하고 또 활동 지역으로 하고 있는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이라고 하는 단체, 그리고 그 단체를 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NPO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생활클럽 그룹의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976년부터 생활클럽 생협협동조합 치바라는 곳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생협이라는 곳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활협동조합은 사실상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먹을거리 안정과 관련된 불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우리 가족, 나, 그리고 우리 자녀가 사실 먹고 있는 먹거리의 그런 안전 문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또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발굴을 하고 요청을 드려서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안전한 먹을거리를 서로 주고받는 활동을 통해서 성장해온 그런 협동조합 참여형으로 만들어온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바 지역에도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이 76년부터 특히 이제 우유라거나 그리고 이제 농약을 많이 친 그런 먹을거리, 그 농산물 관련돼서 이제 불안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조금 안전하게 스스로 이제 생산자분들과 직거래를 하면서 안전하게 자녀들도 키우고 육아도 하고 환경 문제, 특히나 이제 당시 일본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지역에 있는 하천에 굉장히 이제 합성세제로 인한 그런 수질 오염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환경 문제도 우리가 한번 해결을 같이 해보자라거나,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그런 조합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부모님들 돌봄 문제, 어르신 돌봄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그 당사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직접 나서서 다양한 그런 제도 내외의 서비스들을 만들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어르신 돌봄 문제, 아이 돌봄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빈곤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상 일본이 최근 통계를 보니까 7명 중에 1명, 아이들의 7명 중에 1명이 빈곤 상태에 이제 빠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점점 이제 소득 격차라거나 이제 사회적인 격차가 많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빈곤 대책이라거나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일할 수 있는 장,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최근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기후 대응 문제죠. 재생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자 등등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이나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치바 지역의 돌봄을 어떻게 지역 안에서 창출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나이 들고 안심하고 돌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돌봄과 관련된 프로바이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을 좀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누가 나한테 돌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어떤 분들은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뭐 서울시에서 해줘야 된다,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져서는 안 되는 역할이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이제 관에서 해줘야 되고, 관 섹터에서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드러나 있는 그 노란색으로 표기한 비영리 조직들, 공공성을 다른 곳보다 시장이라거나 가족들보다는 이제 갖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NPO라거나 NGO라거나 아니면 생협 같은 비영리 조직들이 참여해서 임의단체들이라거나 그런 조직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정부와 비영리 조직과 같은 그 비영리 쪽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교환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서비스 비용을 내고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시장을 통해서 제공받는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가족, 꼭 이제 이게 정상가족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족으로 파트너 돌봄이라거나 가족분들이 이제 그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들이 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꼭 정부 혹은 가족 안에서 혹은 시장에서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정부도 시장에서도 비영리 조직에서도 가족도 이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것들을 믹스를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의 장점을 더 많이 취해서 정부가 제공할 때의 장점, 뭐 비용이 낮아진다거나 혹은 이제 가족이 했을 때 그런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좀 더 기댈 수 있는 관계라거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특히 좀 정부와 가족이나 시장 외에 조금 지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비영리 조직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 현대사회, 바쁘다 바쁜 현대사회인데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냥 교환관계로 뭐 앱에서 서비스 이거 등록해가지고 시간당 얼마를 내고 사용을 할래. 혹은 정부에서 나는 우선순위 대상자니까 나는 소득 수준이 이렇게 되니까 먼저 이용을 할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이제 우선순위 그 정부의 정책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각지대 틈새에 계시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시간당 2만 원, 3만 원, 나는 그거 부담하기 되게 어려워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공식 영역에서 참여형으로 이제 발생해야 되는,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살고 있었던 이제 그 지금 사례로 들고자 하는 치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지도, 치바현의 지도인데 여기에 왼쪽 부분에 다양한 비공식적인 단체들이 어느 단체들이 지금 이런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제시해 놨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제도 내에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목들만 열거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이제 먹을거리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활동들, 예를 들면 식생활 교육이라거나 지역에 있는 부분의 육아 문제를 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끝나고 3-4시간 같이 돌보는 그런 육아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워커즈 콜렉티브 치버연합회라는 곳은 편하게 표현하면 한국의 이제 직원협동조합과 같이 내가 이제 출자도 하고 일 참여도 하고 경영도 하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NPO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도시락 배달을 한다거나 도시락 배달을 조금 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꼭 그런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더라도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사는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돼서도 꼭 이제 일본 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의 그런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환경 문제, 이제 그 합성 세제를 줄이고 그것들을 이제 재생하는 게 다른 이제 비누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돌봄과는 조금 이렇게도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제도 내의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는 곳들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법인도 설립을 했는데요. 바람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90여 개의 사업소들이 있어요. 상담부터 장애인 돌봄, 아이 돌봄, 이제 어린이집 같은 곳들, 그리고 이제 보육원과 같은 부모님의 학대를 받고 있어서 이제 집중적인 이제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보육원이라거나, 아니면 어르신 돌봄, 그리고 정신장애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돌봄을 하고 있는 곳인데,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법 등등을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제도를 활용해서 지역 안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NPO들 중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돌봄과 관련된 그 제도 내외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좀 그 법인명이 좀 더 직접적인데요. 커뮤니티 케어 마침넷이라는 곳은 여기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 내에 있는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상담 서비스라거나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같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이전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돌보는 것들이나 아니면 제도 내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는 소득 수준이 좀 벗어나 있는 분들을 돌보는 활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면에 제가 이렇게 목록화를 쭉 해놨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건 뭐지 하실 부분들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역포괄 케어 센터는 앞에서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 상에서 이제 지역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담 기능을 하고 자원 연계를 하는 부분이고, 케어플랜 센터라는 곳은 특히나 한국으로 따지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특히나 돌봄이 이제 요양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의 전체적인 뭐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분이 이용하셔야 되는지,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요양원에 실질적으로 가 계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 돌봄 계획을 세워주고 모니터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돌봄 질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는 이제 유치원처럼 아침에 가셨다가 오후 늦게 돌아오는, 저녁에 돌아오는, 혹은 밤에 이제 그 돌봄을 해주는 그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방문 요양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집에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와주시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요양 서비스는 이제 돌봄 서비스 중심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간호, 예를 들면 욕창이 이제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치를 간호사분들이 와주시고, 혹은 이제 왕진이라거나 방문 진료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좀 되게 낯선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소규모 다기능 겉을게요.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기능은 매우 쉽습니다. 방문과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랑, 그리고 쇼트스테이 단기 보호 기능인데 돌봄을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랑 둘이 살아요. 근데 내가 아직은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출장을 일주일 가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직 이제 나는 60대이고 이제 조금 더 먼저 일찍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배우자분을 일주일 정도 출장 내가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소규모 다기능 겉핥기에서는 일주일 정도 거기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일주일 정도 내가 없더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센터들이 지역 곳곳에 이제 최근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제도 내에 있는 것 외에도 건강살롱, 이제 예방 기능이죠. 건강과 관련된, 예를 들면 혈압을 체크하고 안부를 서로 묻고 약간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이분이 조금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렵구나라는 것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캐치를 하고 서로 자원을 연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서비스 주택 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꼭 이제 장기요양 보험 내 서비스라거나 노인복지법 안의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나의 생활의 장으로 살고 있는 곳인데 내가 뭔가 급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필요한 돌봄 상황에서 그거를 자원을 연계해 줄 수 있는 분이 당직을 서고 계시는 경우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면서도 이런 문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낮춰서 그런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점점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은 어떤 것들이 미비하냐면 조금 더, 예를 들면 실버타운이라거나 이런 곳들은 비용이 너무 높아서 부담이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완전히 좀 후기고령 중에서도 돌봄이 좀 실질적으로 많이 무거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이게 70대, 80대, 90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점차 돌봄이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해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중산층이라거나 중산층 이하 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돌봄 주택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본에 있는 지역들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공을 지역 참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제가 사례로 이런 제도 내에 왜 돌봄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정책과 지역 공생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전제 기조 속에서 그리고 치바라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뭐 생협 포함해서 다양한 NPO 사회복지법인이 이렇게 촘촘하게 자기의 역할들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한 단어 혹은 한 표현으로 묶을 수 있을까를 이분들이 고민을 하셨어요. 살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우리는 지역 안에 이런 생활클럽이라는 뭐 생협이라거나 아니면 바람의 마을 같은 사회복지 전문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촘촘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브랜딩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제 지역 포괄 케어라는 것이 지역사회 안에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전달이 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 생활클럽 안심 시스템이 있고 생활클럽 케어 시스템이 있어요. 2번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케어 시스템은 제도 내의 서비스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임종 시기까지 그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형부터 시설 서비스부터 24시간 365일 그리고 자택 임종까지 이제 재택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꼭 어디 가서 어느 요양병원에 가서 내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그동안 나의 삶을 잘 돌봐오고 내가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분들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 내의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안심 케어 시스템이고요. 여기 1번으로 적혀있는 안심 지원 시스템은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 함께 돕는 구조를 만드는 것. 서로 함께 돕는다는 것을 이제 제도 내에서 예를 들면 월급을 충분히 받으시고 제도 내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 관계라거나 이용계약을 맺어서 하는 관계들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예를 들어서 예방이라거나 아직 그 제도 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틈새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는 이제 비공식 영역에서 서로 이제 지역 안에서 돌봄을 호혜적으로 주고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 예들을 여기 적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농촌 지역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도 이제 특히나 이제 일할 사람이 줄어들거나 그리고 이제 매출이 아직은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지역 소멸 지역에서는 편의점이라거나 슈퍼마켓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장 보러 가야 되는 거에 부담 특히나 이제 운전을 하고 어디에 가야 되는 게 어려워지는 또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 지역들이 점점 발생하고 있어서 찾아가는 이제 이분들이 식재료라거나 이런 거를 사실 수 있도록 달걀이라거나 이런 채소들을 싣고 가서 이제 장 볼 수 있게 지원하는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인지증 카페는 인지저하증 치매가 있으신 분들 혹은 그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이제 어딘가 들어가거나 돌봄을 적극적으로 받기 전에 서로를 돌봐주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아니면 어린이식당은 그 혼자 이제 맞벌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낮 시간에 안 계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녁을 먹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특히 뭐 초등학생이라거나 유아라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고립되는 문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역 안에서 뭐 시장이라거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공간을 오픈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같이 와서 관계를 맺으면서 정기적으로 밥을 같이 나누는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단순히 이제 이런 시스템, 이런 브랜딩, 이런 단어가 있구나 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이나게 빌리지라고 하는 한 지역, 이나게라는 지역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일본어로 지역 식당 모두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현판이 걸려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죠. 제가 어린이 식당이라는 곳이 이제 아이들이 혼자 밥 먹는 문제, 부모님이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계시지 않는 문제, 돌봄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은 아이들, 특히나 이제 빈곤 상황에 빠져 있는 아이들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그 아이들을 서로 돌보기 위해서 만든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린이 식당에서 조금 한 걸음 나아가 가지고 사실은 노인분들, 뭐 장애인분들도 지역에서 혼자 계시는 경우, 고립되어 있으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식당이라는 이름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어린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지역 식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도 오고 어르신분들도 오고 그런 게 지역에 특히나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초대하고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와서 식사를 하는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모두의 테이블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식당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아이들도 와서 식사를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를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이 사진에는 없지만 남성분들도 계시는데요. 뒤에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여기 이분이 이제 남성분이신데 이분들도 이제 60대에 은퇴하고 나서 지역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내가 해볼까, 아직 건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지역 식당에서 같이 설거지를 하고, 같이 식사 이렇게 감자라거나 이런 거 같이 이제 다듬고, 요리를 만들고 이러면서 청소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조금, 나는 건강하지만 나보다 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함께 돌보고 그리고 이런 관계망을 만드는 것으로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한 20년 정도 지나면 나도 돌봄이 더 필요해졌을 때 이런 지역 안에 이런 구조 속에서 돌봄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신뢰관계를 더 쌓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서로를 돌보는 그 활동들을 벌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인지층 카페와 케어러즈 돌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인데 인지층과 관련된 이제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죽어있는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보를 지역에 특히 한 동단위 정도죠. 굉장히 이제 좁은 지역 안에서 얼굴을 아는 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돌봄과 관련된 정책, 시설, 서비스, 나의 경험을 나누는 카페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고 하면 제가 이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주로 참여하고 같이 운영했던 인지층 카페의 모습인데 사실 배우자분이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는 80대 분들이 굉장히 여성분들이 주요 참여자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 배우자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젊으셨을 때는 본인들의 부모분들이 이런 요양시설이라거나 요양병원이라거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혹은 이용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그럴 때 내가 이 이용시설은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이런 게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좀 불만족이었어. 밥맛이 좀 별로였어. 직원분들이 사실상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살아있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해졌을 때 아니면 이용을 해야 할 때 서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정보상으로 도와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여기가 이제 케어러즈 카페의 이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인지저하증이 있어서 그 분을 돌보는 이제 남편분의 이야기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본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그 내용을 보면서 나의 상황이 되면 내가 저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나눠보거나 그리고 이미 이제 돌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모 돌봄이라거나 배우자 돌봄이라거나 파트너 돌봄이라거나 그분들이 내가 돌보면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들 어느 때는 울기도 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서로 이제 응원하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런 것들도 점점 더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집합소라고 여기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아파트마다 커뮤니티 공간이 1층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건강살롱을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제 이분들이
재활 기능과 그 레크레이션 기능을 합친 어떻게 보면은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풍선 발리볼이라고 하는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다리를 이용해서 풍선을 이렇게 차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레크레이션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아직은 내가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근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8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이제 건강을 조금 같이 근력 향상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케어 마취넷이라고 하는 아까 MPO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 커뮤니티 케어 마취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MPO가 하고 있는 게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로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를 보면은 그룹 수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NPO라거나 사회복지법인이라거나 생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로의 돌봄을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케어 마취넷이라고 하는 곳이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A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는 특히나 발달장애인 관련된 돌봄이 더 특히 필요한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와주셔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와주셔서 건강살롱을 그 장애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의뢰가 있을 때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 같이 응원해주는,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시고요. 독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아직 거기까지는 커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룹 내에서도 사실상은 어느 정도 활동비를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넘어가는 것들을 지역에서 필요하지만 틈새가 있는 것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독립적으로 이제 사업화를 해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축은 상담 지원과 사회 참여 지원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색깔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란 색깔 부분은 이제 시나 이제 현이나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각 그 지역 조직에 이제 응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도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지역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역의 코디네이터를 자체적으로 배치를 한다거나 이분들의 그런 활동비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MPO에서 이제 지역 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1년에 10만 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빈틈을 메운다는 게 장기 요양 서비스라거나 아니면 노인복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등급을 아직 받기 전에 한국도 요즘에 등급 인정을 받으려면 기준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시간도 좀 걸리고 여러 번 또 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난 당장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고 하면 관절이 되게 약해가지고 그런 게 지금 힘든데 아직 등급을 못 받아서 요양보호사 분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는 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쓰레기는 자꾸 이렇게 쌓이고 있어. 그럴 때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무상인 경우도 있고 유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포트를 이제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런 것들로도 되지 않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직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순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빠짐없는 촘촘한 돌봄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게 할 건가를 좀 구상을 해봤을 때 좀 다양한 지금 치바 사례 외에도 지금까지 그리고 한국에도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실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았을 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예산과 관련된 네트워크라거나 어떤 행정적인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인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는 뭔가 사업이나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도 필요하지만 정보 공유를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나고 발견한 것들의 공유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안에 있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 내외에 이제 경계 없는 지원을 하고 행정과 민간이 일상적으로 종합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제일 이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니즈와 그리고 환경 그리고 요즘엔 다양한 가족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1인 가구를 포함해서. 그리고 돌보는 사람들의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일을 하고 계신 분, 안 하고 계신 분, 둘 다 이제 병이 있으시고 하는 경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접근을 하면서 다양한 실천을 하는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거를 모델화를 해서 또 행정의 역으로 제시를 해서 제도화가 될 수 있게 푸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도화가 된 경우나 제도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같이 실천을 해보면서 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옆에 있는 지역에도 좀 확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적극적인 제재안을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것은 일단은 지역에 우리 지역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도시도 다르고 농촌도 다르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수준이라거나 지역 분들의 지금 상황이 다르고 지금 신도시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먼저 드러내고 그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분들을 점점 이제 만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엮어내서 그분들이 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다라는 정의를 하는 합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이 매우 적더라도 뭔가 우리가 실행을 어떻게 먼저 해보지? 라는 논의를 하는 것부터 해서 자그마한 실천들과 실험이 쌓였을 때 그것들을 일본에서는 반성회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뭔가 하나를 하면 항상 반성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표현으로 하면 이제 회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고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액션을 또 해볼 수 있는 그 계기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우리의 실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방정부와 정부에도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노인 분야, 어르신 분야 관련된 내용들을 실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사실상 이제 지역 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도 돌봄이 많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또 장애 문제들 등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돌봄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살짝 어떤 사례들이 또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치바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치바에서 특히 일본에서는 어린이와 청년들의 문제들이 많이 대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자들이 이제 그 30%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정부 정책을 세울 때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의 우선순위 예산을 쓸 때 노인 정책 중심으로 쓰게 되는 경향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영케어러 문제라거나 아니면 통합적인 포괄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 아이들의 뭐 예를 들어서 상담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소외되는 지역들이 점점 발생하고 있어서 치바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계시는 여러 NPO라거나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뭐 사회복지법인이라거나 그런 주식회사,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회라거나 공부회라거나 세미나라거나 이런 거를 조직해서 사람을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바시 여기 일본어로 보면은 어린이 청년 미래 회의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이제 공식적인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 치바시의 이 분야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무원들과 제일 중요한 이제 시장님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이런 이슈를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고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제안하는 형식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치바 시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피드백을 하고 내가 앞으로 내 임기 내에 예를 들면 뭐 올해 혹은 뭐 3년 후에 이런 것들을 실천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 호스피스 관련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의료적인 돌봄이 필요한 단계 그리고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들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주로 만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말고 조금 더 언제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르는 중증 장애나 그런 의료적인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의 놀 권리, 어린이로서의 아동으로서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일본에서도 정책적으로는 우선순위로 보고 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치료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그 당장 올해나 내년에 하늘나라로 가게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잘 놀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디즈니랜드 가고 싶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공호흡기를 껴야 된다고 해서 안 돼, 너는 병원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엄마 아빠들의 모임,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진짜 그냥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은퇴한 분들, 60, 70대 분들, 건강한 분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이 친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거나 아니면 디즈니랜드라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들이 또 많았냐면, 나 기차 타고 싶어요. 뭐 한국으로 치면은 KTX 타고 싶어, 이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실현해주는 활동들도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행정에서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서로 돌보는 문화와 조직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초고령 사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마다 상황에 따른, 그리고 이제 이런 돌봄의 관계망들이 많이 이제 단절되어 있는,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라거나 이제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호혜적인 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